자, 오늘은 확률 너희가 질문한 거를 선생님 다 지금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프리뷰 풀고, 프리뷰 채점하고, 네, 그 다음에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그럼 너희 만약에 내가 질문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같이 보고 식이 없으면 식을 알맞게 써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29번 갈게요. 1029번. 5명의 학생 A, B, C, D, E를 일렬로 세울 때 C와 D가 이웃하게 설 확률을 물어봤다. 자, 우선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될 것은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는 거다. 자, A, B, C, D 5명을 일렬로 세우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어떻게 구할 수 있니, 지수야? 그렇지, 5, 4, 3, 2, 1 5명이서 줄을 서는 5, 4, 3, 2,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20이 되겠다. 그런데 C와 D가 이웃하게 설 경우의 수는 C와 D가 이웃하니까 C와 D를 하나로 묶고 A, B, C, D, E 전체 몇 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4명으로 본 거지. 그러면 4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4, 3, 2,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곱해야 돼, 한수봐? 그렇지, C와 D. 다시 얘네들은 지금 A, B, E, C, D라는 이 4명이 줄 서는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C와 D가 자리를 바꾸는 2 곱하기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4, 3, 12 곱하기 4니까 48이 되겠다. 따라서 확률은 120분의 48. 약분해야 되겠죠? 6, 8, 6, 24, 5, 4, 2. 답은 3번. 1030번 갈게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2장의 카드를 뽑아서 2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고, 그 중에서 43 이상일 확률은,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서로 다른 2장의 카드를 뽑아서 만드는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채은아, 얘는 몇 개 뽑아야 되는 거야? 2개 뽑아야 되는 거지? 얘는 15랑 51이랑 다르니까 나눠주면 안 되겠죠? 전체 5개 중에 5개, 나머지 4개를 뽑아서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는 20가지. 근데 그 중에서 43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자, 43 이상이면 43도 포함이 되겠죠. 그럼 44 되겠어, 안 되겠어, 지혁아? 안 되지. 44는 안 되죠. 카드가 딱 5장까지밖에 없으니까 44 안 되고 45까지가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1의 자리, 10의 자리 수가 5인수 이렇게 있겠죠. 이거 하나하나 쓸 필요 없고 얘는 우리가 바로 쓸 수 있겠지. 몇 가지인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43 이상인 경우는 43, 45에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5인수까지를 더해주면 되겠다. 그럼 지혁아, 이거 몇 가지니?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 1, 2, 3, 4, 5, 5개 중에 5 썼으니까 여기 4가지 올 수 있겠죠? 여기 4가지, 여기 2가지 합치면 총 몇 가지다? 총 6가지다. 그래서 20분의 6이 돼서 10분의 3이 되겠다. 됐나요? 다음 1031번 갈게요.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 중에서 대표 2명을 뽑을 때, 그럼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그럼 우태야 어떻게 구하니? 2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냥 대표 2명이야, 회장, 부회장이야? 그래서 대표 2명인 거지? 그럼 여기 몇 명 올 수 있어? 그렇지, 7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6명. 그러면 AB 뽑나 BA 뽑나 같은 경우죠? 그래서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되겠죠. 전체 경우는 21가지가 나오고 남학생이 뽑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정원아, 그러면 남학생이 뽑히는 경우의 수는 대표 몇 명 뽑는 거야? 정원아, 이제 2명 뽑는 것 중에서 남학생 3명. 또 여기도 누가 와야 돼? 그치, 모두 남남이 와야 되는 거니까 2가지인데 정원이 우태나 우태 정원이나 똑같죠? 대표 2명 마찬가지로 2 곱하기 1로 나누어 준다. 그럼 3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확률은 21분의 3.
약분하면 7분의 1이 되겠다. 32번 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관역에 화살을 쏠 거예요. 근데 2가 적힌 부분을 맞힐 확률을 구하래요. 자, 우선 자, 화살을 한번 쏘아서 2가 적힌 부분을 맞힐 확률이니까 전체 내가 쏠 수 있는 경우는 승경아 여기 다 쏠 수 있겠지? 화살은 관역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선에 꽂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화살을 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이 전체 면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면적, 즉 전체의 넓이가 된다는 거지, 승려가. 자, 전체 넓이 어떻게 구해? 그렇지, 반지름으로 구하는 건데 반지름 알아 몰라? 모르니까 여기 작은 길이를 여기를 r이라고 한번 해보자. 전체 면적은 원의 넓이니까 승려가 파이 r 제곱. 그렇지, 반지름 몇이야 전체? 그렇지, 3r이죠. r 맞죠? 그래서 9r 제곱 파이 또는 9파이 r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2가 적힌 부분을 우리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찾아야 하는 이 경우의 수는 어디에서 어디를 빼야 돼? 3과 2를 포함한 전체에서 3점을 받는 부분을 우리가 빼줘야 되겠다. 즉 파이 r 제곱에서 파이 r 제곱을 빼야 되는 건데 반지름이 지어가 여긴 몇이야? 그렇지, 2r이죠. 여기는 지어가 그렇지, r. 따라서 4r 제곱에서 r 제곱 빼는 거니까 3r 제곱 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확률은 승용아 뭐라고 해야 돼? 전체 9r 제곱 파이분의 3r 제곱 파이가 되므로 약분해주면 3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도형에서의 확률은 보통 면적을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33번 갑니다. 1033번 지수야. 영호는 계단에서 주사위를 던져 짝수의 눈이 나오면은 그만큼 올라가고 플러스죠. 홀수의 눈이 나오면 그 수의 눈만큼 내려간다. 마이너스가 되겠다. 주사위를 2번 던졌다.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지수야? 그치, 6하고 6을 곱해야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얘들아, 항상 전체라고 쓰고 전체 경우의 수를 쓴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 사건의 경우의 수 따로 구해서 확률을 써주세요. 자, 그러면 처음 위치에서 한 계단 올라갈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됐어요? 자, 한 계단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짝수랑 홀수의 차이가 몇이라는 거야? 그렇지. 한 계단 올라가 있다라는 거는 홀수가 커야 돼, 짝수가 커야 돼? 우선 짝수가 더 커야 돼. 자, 짝수의 눈이 홀수의 눈보다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커야 되겠지. 얼마만큼 커야 되는 거야? 그렇지. 1만큼 크다. 그래야 한 칸 위로 올라가 있겠죠. 이걸 먼저 파악을 해준 후에 짝수의 눈이 홀수의 눈보다 큰 거, 작은 수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경우 있을까? 그렇지. 짝수가 2가 나오고 홀수가 1이 나오는 경우. 그러면 2칸 올라갔다가 한 칸 내려가니까 처음 위치에서 한 계단 올라가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승려가 또 뭐 있어? 3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짝수의 눈을 먼저 얘기해야 되잖아. 그쵸? 짝수 4가 나왔을 때 홀수는? 그렇지, 3. 그 다음에 한 수 봐. 그렇지, 6에 5가 나와야 되겠죠? 다른 경우 있을까요? 네, 있어요. 자, 왜냐면 지금 주사위 2번 던졌지? 첫 번째 2가 나오고 두 번째 1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 1 나오고 2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총 몇 가지가 된다? 그렇지, 6가지가 된다. 따라서 36분의 6이 되어 6분의 1이 된다. 됐어요? 자, 다음 1035번.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A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 X, B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를 Y라고 할 때 이렇게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우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될까, 지어가?
그렇지.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 2개 던졌으니까 36까지가 되겠다. 자, 그 중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순서상을 하나씩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큰 것부터 집어넣으라고 그랬지. 자,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는 6이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4, 6의 24에서 5보다 작은 수만큼 차이가 나려면 나올 수가 있을까? 될 수 없겠죠. 5일 때는? 될 수? 없겠지. 야, 4, 5, 20에서 5만큼 차이 나려면 15가 나와야 되는데 주사위 눈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6이잖아. 그럼 6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4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3? 3이면 12니까 자, 2부터 해야 되겠다. 그쵸? 됐어요? 그래서 2부터 얘는 안 되고 2까지 될 거야. 자, 그러면 4, 2, 8에서 누구를 빼야 될까? 5보다 작으려면 8에서 누굴 뺄 수 있어요? 6을 뺄 수 있겠죠. 자, 2,6. 자, 2,6 하면 8에서 6을 빼면 2니까 5보다 작은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8에서 또 누굴 빼면 돼요? 5를 빼도 3. 4를 빼도 4. 이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5보다 5가 어떻게 커?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2 했으니까 이번에 1. 4, 1은 4. 4에서 누굴 빼면 돼요? 야, 6을 빼도 되지. 4에서 6을 빼도 5보다 작은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한수봐 또 1하고 5. 1하고 4. 1하고 3. 1하고 2. 1하고 1도 가능하겠죠? 맞니? 그래서 x가 1일 때에는 y가 어떤 수여도 다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 그러면 아까 전체의 경우 36까지를 구해놨으니까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전체의 경우의 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다. 그래서 4분의 1이 되겠다. 됐나요? 빠르면은 너희가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필기하고 그렇게 넘어갈게요. 1036번 갈게요. 하나의 주사위를 2번 던졌다. 그럼 승여가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예요? 그렇지. 전체의 경우는 6 곱하기 6, 36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x, 두 번째 나온 눈의 수가 y라고 했을 때 x, y 이 점이 이 1차 함수 위에 있을 확률이래. 자,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채은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지난다. 또 그렇지.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거잖아. 그쵸? 대입했을 때 참이 돼. 참이 되는 해야 또는 참이 되는 x와 y 값이야.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거를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 이걸 다 하나하나 구하기가 좀 헷갈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항시킬게요. 마이너스 3x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3x 플러스 y는 11.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자, 누구부터 집어넣을까? 그치? 큰 수부터 집어넣어라. 3, 5, 4, 12. 얘보다 11보다 큰 수가 나오니까 안 되겠죠? 누구부터 대입해야 돼, 지혁아? 그치? 3, 3은 9. 그렇지. 2. 또 3일 때 안 되겠죠? 2일 때는 3, 2, 6. 5. 1일 땐 돼, 안 돼? 1일 때는 8이면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되게 B 플러스라서 어려운 문제 같지만 전체 경우의 수 36가지 중에서 2가지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잖아요. 답은 그래서 18분의 1이 되겠다. 1039번 갈게요. 자, 서로 다른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한 수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 거예요? 그렇지.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되겠다. 나온 세 눈의 수의 합이 19 미만일 확률이 세 눈의 수의 곱이 7일 확률이 B. 자, A, B를 따로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한 수봐 세 눈의 수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x 플러스 y 플러스 z라고 하면 되겠지? 자, 우선 1번 A를 구하기에 앞서 합이 19 미만인 경우를 우리가 볼 거예요. x 첫 번째 나온 눈의 수, 두 번째 나온 눈의 수, 세 번째 나온 눈의 수의 합이 19보다 미만이 뭐야? 작다라는 거잖아. 19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구해 볼게요. 몇 가지일까? 엄청 많지? 그치, 한수봐. 왜?
자, 봐봐. x가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는 1부터 6까지야. y도 마찬가지야. z도 1부터 6까지야. 가장 큰 수라고 해봤자 6이란 말이야. 6 더하기 6 더하기 6, 18. 야, 그럼 나머지는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19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지. 항상 18 이하가 될 거예요. 뭐가? 수의 합이. 그쵸? 몇부터? 3부터 18까지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확률, 항상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확률은 1이 된다. 확률. 됐어요. 자, 두 번째. 세 눈의 수의 곱이 7일 확률. x랑 y랑 z랑 곱해서 7이 나와야 된대, 얘들아. 7이 나오려면 x랑 y랑 z는 우리가 다 어떤 수야? 1부터 6까지 자연수잖아. 자연수 곱해가지고 7이 나올 수 있겠어요? 주사위? 이 7 나오는 경우 있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B는 뭐가 돼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 되겠다. 따라서 A와 B를 더하면 1이 된다. 됐죠? 다음 점 1042번 갈게요. 1042번. 자, 형우와 연주가 같은 건물 1층에서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다. 두 사람이 각각 2층에서 8층까지 중 한 층에서 내릴 때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바로 구하기 전에 형우가 내릴 수 있는 층은 몇 층부터 몇 층까지야? 정원아? 2, 3, 4, 5, 6, 7, 8. 지금 1층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2층부터 8층까지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그렇지. 7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주는요. 연주도 마찬가지로 2층에서 8층 중에서 한 층에 내릴 수 있으니까 내리는 경우의 수는 7가지. 자, 연주는 1층에 내리고 연주는 2층에 내리고 형우는 8층에 내렸어. 이게 하나의 경우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곱해야 되겠죠. 됐어요? 같이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서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서 같이 타고 어딘가에 내렸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너는 여기 내렸고 너는 여기 내렸어. 너는 2층에 내렸고 너는 8층에 내렸어. 이게 하나의 결과일 때에는 순서상이 하나의 결과일 때에는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봐서 곱하자라고 했었죠. 자,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릴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서로 다른 층. 자, 서로 다른 층 바로 하기 전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먼저 형우를 먼저 결정을 해볼게요. 형우는 2층부터 8층까지 중에 한 층에서 내릴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2, 3, 4, 5, 6, 7, 8층을 써볼게요. 여기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 형우가 4층에 내렸어. 그러면 연주는 몇 층부터 몇 층까지? 4층을 제외한 구간에서만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서로 다른 층이면. 그쵸?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자, 형우랑 연주랑 지금 얘가 2층에 내리고 3층에 내린 거랑 얘가 3층에 내리고 얘가 2층에 내린 거랑 같아? 다르지. 형우가 3층 내리고 영우 2층 내린 거랑 형우가 2층 내리고 연주가 3층 내린 거랑 다르잖아. 그치? 나눠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다? 그렇죠. 42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확률은 49분의 42 7, 6에 42, 7, 7에 49, 7분의 6이 된다. 1044번 갈게요. 1044번. 1부터 4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40개의 공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나온 눈의 수를 70으로 나눌 때 그 수가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 와우. 다시 하나의 공을 뽑아서 나온 수 1부터 40까지니까 전체의 경우는 몇 가지가 될까 지어가? 40가지가 되겠죠. 이때 이 중에서 나온 이 공의 숫자 x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걸 누구로 나누래요? 그렇지. 70으로 나눴을 때 얘가 어떤 수가 돼야 된다? 유한소수가 아니다. 그럼 분수 중에 유한소수 아닌 건 어떤 수야, 승혁아? 그렇지. 무조건 순환소수죠. 그쵸?
자, 순환소수가 되는 경우를 물어봤어. 순환소수가 되는 경우를 찾는 게 편할까? 우태 아니면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를 찾는 게 편할까? 그렇지. 유한소수를 찾는 경우가 더 편할 거예요. 왜냐? 유한소수는 분수를 기하분수로 만들었을 때 또는 기하분수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뭐나 몇 분이어야 돼? 분수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그렇지 2나 5분이어야 되는 거죠.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 분수 2분. 자, 그러면은 얘 소인수분해 해줘야 되겠다. 70 소인수분해 해주면 7 곱하기 2 곱하기 5분의 x인데 유한소수가 될 조건을 생각해 보면 조건 x는 어떤 수여야 돼, 승혁아? 그렇지. 7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눈의 수의 그 공의 수가 7의 배수가 돼야 돼. 그 x가 될 수 있는 것은 7부터 7, 5, 35까지 총 몇 개? 7, 1은 7, 7, 5, 35 5개가 될 겁니다. 유한소수가 될 경우의 수는 5가지라면 유한소수가 될 경우의 수는 5가지라면 그러면 유한소수가 아닐 경우의 수는 전체에서 유한소수인 5가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가 다 순환소수가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세는 거 아니다. 그래서 확률은 40분의 35가 되겠다.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유한소수가 될 조건에 대해 찾은 다음 유한소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 전체에서 그 경우를 빼줘야 되겠죠. 반대의 경우를 물어본 거니까. 5, 8, 40, 5, 7에 35, 8분의 7이 되겠다. 잘 따라오고 있지? 1046번 갑니다.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정원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니? 동전은 그렇지 앞뒤니까 전체 경우는 몇 가지다? 그렇지 8가지다. 근데 정원아 적어도 문제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렇지 적어도 나오면 공식처럼 전체에서 반대를 빼주자. 여기서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경우야? 적어도 하나의 반대는 어떤 하나의 반대는 뭐라고 했어? 모두야 모두.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온다. 반대는 뭐야?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 하나의 반대는 모두. 적어도 하나의 반대는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다. 확률이니까 전체 확률은 뭐가 되니 승혁아? 그렇지 1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가 8가지 중에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지수야 몇 가지야? 그렇지 뒤 테일로 표현해서 TTT로 표현한다고 했죠. TTT 3개가 다 뒷면이 나오는 이게 하나의 경우니까 8분의 1을 빼주면 몇 가지다? 그렇지 8분의 7이 되겠다. 지금 적어도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1047번 시험에 출제된 5개의 OX 문제. 얘들아 지금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OX밖에 없어. 그러면 한 문제당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그렇지 2가지가 되는 거죠. 자 1번도 2가지 2번도 2가지 3번도 2가지야. 잘 봐. 일단 첫 번째 문제도 경우의 수 2가지 두 번째도 2번도 2가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 2 곱하기 5야 2의 5제곱이야. 그렇지 2의 5제곱이지. 1번 2번 3번 4번 선택해서 이게 하나의 결과잖아. 나 지금 얘 맞고 틀렸고 맞았어. 이게 하나의 결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를 5번 곱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32가지가 된다. 자, 적어도 한 문제 이상 맞히는 경우는 우선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주면 적어도 한 문제 어떻게 하고 있어? 반대, 전체에서 반대가 어떤 경우야? 채은아 모두 틀리는 경우지. 됐어요? 자, 모두 틀리는 경우는 경우의 수는
우선은 지금 적어도 한 문제 이상 맞히면은 한 문제 맞거나 두 문제 맞거나 세 문제 맞거나 네 문제 맞거나 다섯 문제 맞는 걸 우리 다 구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이걸 다 하는 것보다 전체에서 반대의 경우를 빼줘야 되겠다. 어떤 경우냐면 모두 틀리는 경우. 모두 틀리는 경우는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어. 이게 하나의 결과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 전체에서 32분의 누굴 빼줘야 돼? 32분의 1이 답이 아니야. 32분의 1을 빼줘야 되지. 왜? 적어도는 전체에서 모두 틀린 경우 빼주기로 했잖아요. 그쵸? 따라서 답은 32분의 31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다음 1048번 갈게요. 1048번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중에 두 명의 대표를 뽑을 때가 전체의 경우의 수가 되겠다. 자, 지수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하니? 그렇지. 8, 7 어떻게 해야 돼? 대표 두 명이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의 경우는 28가지. 자,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 뽑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에서 반대가 뭐야? 지수야. 한 명, 적어도 한 명이 반대는 모두 남학생이 뽑히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선 모두 남학생이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자, 우태야 여기 몇 명 와야 돼? 그치, 남학생 중에서 뽑는 거니까 5명. 그 다음은 그치 4명. 그러면 지역이 승역이 되나? 승역이 지역이 되나? 똑같죠? 그래서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은 모두 남학생이 뽑히는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될 거야. 그런데 잘 집중해. 항상 얘들아 뭘 써놔야 되냐면 얘를 반드시 써놔야 돼.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게 모두 남학생인 걸 지금 구하는 건지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지 반드시 써놔야 돼. 안 그러면 헷갈려 얘들아. 28분의 10으로 해버리거든. 그래서 확률은 전체에서 28분의 모두 남자가 뽑히는 이 경우를 빼주면 28분의 18 약분해주면 14분의 9가 되겠다. 됐습니까? 다음 1052번 갈게요. 1052번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3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6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적힌 우선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더해야 될 거야. 그런데 그때 한수빈가 한번 질문했었는데 원래 더하고 끝이거든? 근데 6의 배수랑 7의 배수랑 겹치는 게 있잖아. 42의 배수는 나중에 빼줘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얘는 지금 1부터 30까지밖에 카드가 없잖아. 겹치는 게 있겠어 없겠어? 없겠다. 자, 우선 30장의 카드 중 한 장을 뽑을 때 전체 경우 수는 그럼 전체라고 쓰라고 그랬어. 전체 경우의 수 지어가. 몇 가지니? 그렇지, 30까지. 자, 그러면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겠다. 어떻게 구해야 돼, 한수 봐. 그치,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와 7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되겠죠? 몇 가지예요? 그렇지, 5가지. 6, 5, 37은 7, 4, 28 겹치는 거 30가지 자연수 중에서 있어 없어? 없다. 따라서 9가지가 되겠다. 답은 30분의 9가 돼서 10분의 3이 되겠다. 됐나요? 1053번 갈게요. 자, MOVIE 무비네 무비. 무비를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가 전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는 채은아 어떻게 구하니? 그렇지. 5, 4, 3, 2,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20 곱하기 그러니까 120이 되겠다. 자, 이때 M 또는 V가 맨 앞에 올 확률이야. 그러면 M 또는 V가 맨 앞에 오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한수 봐. M이 맨 앞에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V가 맨 앞에 오는 경우가 있지. 한수 봐. 이거 둘이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지. 더해줘야 되는 거죠. 또는이니까. 자, 그럼 여기 몇 가지야? 정원아. 4, 3, 2, 1. 여기는요. 여기도 4, 3, 2, 1이죠? M을 뺀 나머지 숫자, 나머지 문자들을 나열하고 여기서 V를 뺀 나머지 문자들을 나열하는 경우 곱해야 되는 거니까 4, 3, 2, 1, 24 더하기 24는 48가지가 되겠다.
됐어요. 이거를 막 한꺼번에 구하려고 하지 말고 둘을 우리가 전체랑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해서 합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 구했으니까 확률은 120분의 48 8로 나와주나요? 8, 6에 48, 8, 1은 8, 바로 40, 3, 2, 6, 3, 5 오케이, 그래서 5분의 2가 되겠다. 1054번 가위바위보 문제 많이 나올 거야.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태야 A가 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그렇지, 세 가지. B는? 야, 얘가 주먹 냈다고 얘 주먹 못 내? 아니지. 세 가지 다 낼 수 있지. 가위바위보 동시에 하는 거니까 곱해야 되겠죠? 전체의 경우는 27가지입니다. 그런데 잘 봐. 비길 확률이야. 야, 두 명이서 가위바위보 하면 비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승혁아, 얘기해봐. 그렇지. 같은 걸 내는 거야. 주주, 가가, 보보. 같은 걸 내는 경우인데 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할 때 비기는 경우는 두 가지가 될 거야. 꼭 기억해. 자, 어떤 경우가 있니? 다 같은 걸 내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다른 것을 내는 경우가 있겠죠. 같은 거 내는 경우 주주, 가가, 보보 몇 가지? 세 가지. 다 다른 걸 내는 경우 야 쓰지 마. 봐봐. 자, 주먹, 가위, 보를 내가 OX 세모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가 A와 B와 이거 쓰지 말라 그랬어. 뭐 써도 돼요, 써도 돼요. 이거 써도 돼요. A, B, C가 있는데 얘가 O 내고 X 내고 세모 내는 경우, O 내고 세모 내고 X. 다른 경우 어떤 경우 있어? 얘가 가위 내고 주먹 보. 그 다음에 얘가 반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보자기 내고 주먹 가위. 보자기 내고 가위 주먹 이렇게 되는 경우 있겠지. 6가지가 될 거야. 아, 근데 이걸 선생님 일일이 다 구해야 되나요? 아니지. A가 만약에 주먹을 냈으면 B는 주먹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왜? 다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줄 서는 거랑 똑같아요. 아, 얘가 낼 수 있는 거 3가지.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 낼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가위랑 보자기. 얘가 주먹을 선택했으면 얘는 가위랑 보자기 중에 하나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가위 선택했으면 얘는 보자기밖에 선택을 못하는 거야. 맞니? 그래서 얘는 6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웬만하면 얘는 조금 알아두는 게 좋아.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자주 나오니까 3명이서 가위바위보 할 때 비기는 경우는 9가지야 라고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럼 9가지면 승부 나는 경우는 몇 가지야? 27에서 비기는 경우 빼주면 되잖아. 그치? 자주 나오니까 이런 거는 너희가 문제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것들이라서 좀 기억하는 게 좋아요. 너희가 아까 5, 4, 3, 1 계속해서 곱하다 보니까 바로 120인 거를 바로 너희가 기억하듯이 자주 나오는 것들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바로 외워두면 좋겠죠. 자, 비길 확률 그럼 비기는 경우는 이 9가지가 있으니 27분의 9가지 즉 3분의 1이다. 그럼 반대로 이거는 다른 문제로 적어 놓으세요. 승부가 나는 경우는 전체 27가지에서 비기는 9가지를 빼줘야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적어놓고 이 문제 정도면은 탑노트에 좀 적어놔도 되겠다. 그쵸? 됐으니까 1054번까지 우리가 했다. 1057번 갈게요. 졸고 있는 거 아니지? 이거 다 한 다음에 탑노트 작성하고 오실 거야. 1057번 갈게요. 자, A 냉장고에는 딸기맛 우유 3개와 바나나 우유 5개. A 냉장고. B 냉장고에는 초코맛 4개와 호두맛 2개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다. 민규는 A 냉장고에서 우유를 하나 꺼내 먹고 수정이는 B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꺼내 먹을 때 민규와 수정이가 각각 딸기맛 우유와 호두맛 아이스크림을 먹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는 민규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A 냉장고랑 B 냉장고 중에 고르는 거야? 아니면 A 냉장고야? 그치? A 냉장고에서 우유 선택하는 거야. 우유 몇 개 있어 전체? 우유는 전체 우유가 8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민규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개. 자, 그 다음에 수정이는요?
비냉장고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야. 아이스크림 총 몇 개야? 그치, 6개. 아이스크림 6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됐대? 민규는 딸기, 그 다음에 수정이는 호두 맛, 딸기하고 호두를 골랐어. 이게 하나의 결과잖아. 그치? 그럼 경우에서 곱해야 되겠죠? 됐어요? 호두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자, 그러면 자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해야 하냐면 민규는 우선 결정을 했어. 뭘로? 딸기 맛 우유로. 딸기 우유는 총 몇 개인데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정이는요 호두 맛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건데, 호두 아이스크림 총 몇 개야? 몇 개야? 호두 아이스크림 몇 개야? 슈 파텐 2개 있네. 2개. 2개 중 하나 골라야 하니까 3 곱하기 2 6가지가 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 확률은 48분의 6이 되겠다.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선생님이 쓴 것처럼 너희도 전체랑 따로 경우의 수를 써주고, 그게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먼저 한글로 쓴 다음에 숫자식을 써주면 훨씬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어. 이게 쓰는 게 더 오래 귀찮을 것 같지만 너희가 더 적게 틀리고 막 오래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줄 겁니다. 1061번 갈게요. 자, 힘을 내세요. 몇 문제, 너희 질문 몇 문제 남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야, 7문제밖에 안 남았어. 7문제. 자, 1061번 갈게요. 1061번. 흥민이랑 현우가 손흥민인가 봐. 현우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대요. 흥민이가 약속을 지킬 확률이 0.6이야. 그럼 못 지킬 확률은 몇이야? 그렇지, 0.4죠. 왜? 전체 확률은 1이니까. 자, 현우가 약속을 지킬 확률이 0.4야. 누가 더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야? 보통 흥민이가 잘 지킨 사람이지, 그치? 자, 근데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할 확률이래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지수야. 써봐. 흥민이랑 현우 써봐. 흥현. 어떤 경우 있어? 그 둘 다 약속 안 지키는 것도? 흥민이는 약속 지켰는데 현우는 약속 안 지키는 거. 그러면 만나지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화가 나서 흥민이가 안 나갔어. 그 다음에 현우가 약속 지켰는데 어쨌든 두 사람 만나지 못하겠죠. 근데 잘 봐라. 하나 빠진 경우의 수가 있어. 어떤 경우니? 그렇지. 둘 다 같이 만나는 경우. 이거 말고 다른 경우 있어? 찾아봐. 다른 경우 있는지. XX, OX, XO 말고 다른 경우 있어요? 없죠. 봐봐. 그럼 너희가 뭘 구해야 돼, 우태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만나지 못해. 경우가 이 경우고, 만나는 경우 이 경우야. 이거 다 구하는 게 낫겠어? 전체에서 이거 빼는 게 낫겠어? 그렇지. 적어도 문제가 꼭 아니어도 내가 구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을 때는 차라리 반대로 전체에서 반대의 경우를 빼주는 게 오히려 더 빨리 구할 수가 있겠죠. 하나하나 다 구하는 것보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전체 1에서 누굴 빼준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경우를 빼준다. 이해 갔어요? 단 얘들아, 이렇게 쓰려면 바로 문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구해본 후에 이런 경우가 있지? 근데 이 경우보다 전체에서 빼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일로 넘어가야지. 바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그쵸? 자, 두 사람이 만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둘 다 약속을 지키는 경우겠지? 흥민이가 약속 지키는 경우 0.6, 현우가 약속을 지키는 확률도 0.4. 어떻게? 둘이 동시에 같이 만나요. 둘이 동시에 같이 약속을 지켜야지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곱해야 되겠죠. 이해 갔니? 자, 그래서 1에서 0.24 빼는 거죠. 그래서 얘는 0. 몇이에요? 76이 되겠다. 됐니? 자, 1064번 갑니다. 치료율이 90%인 약으로 치료율이 90%라는 거는 확률이 몇이라는 거야. 그렇지. 100% 중에 90%. 100명의 환자를 약을 투여했을 때 치료될 수 있는 사람이 90명 정도 된다는 거야. 대충. 대략이라는 거지. 우리 확률은 실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약으로 3명의 환자를 치료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약이 사실 이 사람한테 효과가 드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약이야. 그쵸? 자, 적어도 한 명이 치료될 확률이야. 적어도 문제 나왔다. 그러면 승혁아 어떻게 써야 돼? 그치? 전체에서 반대를 빼줘. 반대가 어떤 경우야? 한 명이 치료되는 거에 반대는 뭐야?
모두 그렇지 치료되지 않는 거를 빼줘야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 자, 전체는 자 확률이 1이에요. 모두 다 치료되지 않을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몇 명의 환자를? 3명의 환자를 A와 B와 C를 모두 치료했는데요. 이 사람도 안타깝게 치료율이 90%이다 보니까 10%의 그 치료되지 않는 그 부분에 들어갔나 봐. 얘도 안 되고 얘도 치료가 되지 않았어. 이 경우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 모두 3명이 치료되지 않았으면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에서 누굴 빼주는 거야? 아, 치료가 되는 게 100분의 90이라면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는 몇이에요?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는 100분의 10이 되겠죠? 너도 100분의 10, 너도 100분의 10. 아, 그러면 이 경우를 곱해야 되겠다. 모두 치료되지 않는 경우, 반대의 경우인 거잖아. 그래서 1에서 얘 다 10분의 1이죠. 1000분의 1이 되겠다. 1000분의 999가 되겠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거 막 하나씩 다 들어있는 거야. 치료율이 90%인 약으로 3명 치료하는데 1000분의 1이 모두 다 치료되지 않을 확률이야. 그러니까 되게 여기는 그 치료율 높은 약인 거지, 그치? 다음 자 1067번. 어떤 문제를 준이가 맞출 확률은 준이라는 사람이 맞힐 확률은 4분의 1, 못 맞출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고 재민이가 맞힐 확률은 5분의 2, 못 맞출 확률은 5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준이와 재민이 중 한 명만 이 문제를 맞힐 확률.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 지혁아? 그렇지, 준이랑 재민이랑 있는데 준이는 맞히고 재민이 안 맞히면 한 명만 문제 맞히는 거지. 한 명이 문제를 맞히는 거랑 한 명만이랑 달라. 한 명만은 단 한 명만 문제를 맞춰야 된다는 거고 한 명이 맞추는 경우는 한 명이 맞추는 게 한 명이 맞출 수도 있고 2명이 맞출 수 있는 거잖아. 한 명만 이 문제를 맞히는 경우 여기 안 되고 돼야 되겠죠. 준이가 맞히는 확률은 4분의 1, 재민이는 5분의 몇이야, 지혁아? 5분의 3. 준이는 4분의 3, 그렇지. 얘는 5분의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결과잖아. 준이는 맞췄지만 재민이는 못 맞췄어. 이게 하나의 결과니까 곱해야 되겠죠. 또는 반대로 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해야 되겠다. 따라서 20분의 3과 20분의 9가 되겠다. 됐습니까? 1068번. 각 면에 0, 0, 1, 1, 1, 2가 각각 하나씩 적힌 정육면체를 두 번 던진대요. 자,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 나오는 경우 있고 또 6가지 나오는 이 정육면체를 두 번 던질 때 바닥에 나오는 면에 적힌 두 수의 합이 1이 되는 확률을 물어봤어요. 전체를 구해야 할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 자, 전체 경우의 수. 자, 전체 경우의 수는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쨌든 지금 이 봐라. 각 면에 00, 111, 2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그림 그리지 마봐. 정육면체가 있어. 여기 1 나오고 여기 1 나오는 거. 여기서 1 나오는 거랑 바닥에 여기 이 부분이 바닥에 나오는 거랑 이 부분이 바닥에 나오는 거랑 이 부분이 바닥에 나오는 거랑 어쨌든 바닥에 오는 면에 적힌 수는 1이라는 건 동일해. 색깔이 다른 게 아니잖아. 이걸 먼저 알아둬야 돼.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될 거야. 그치? 6가지인데 1이 나오는 경우는 6분의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얘를요. 전체를 이렇게 6가지라고 해도 좋은데 좋아요. 그럼 6가지 합시다. 6가지. 자, 6. 전체 36가지죠. 그쵸? 자, 그럼 그 중에 바닥에 오는 면이 적힌 두 수의 합이 1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있을까?
그렇지. 지금 하나의 정리 문제 두 번 던지지.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을 거야. 처음이랑 두 번째가 있을 텐데 얘가 1 나오고 0 나오는 경우, 0 나오고 1 나오는 경우밖에 없겠지. 그런데 잘 봐. 처음에 1이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세 가지야. 여기 1. 하나, 둘, 셋. 두 번째 0이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두 가지죠. 맞니? 곱해야 되지. 이게 하나의 결과니까 6가지. 이해 갔어요? 자, 0이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요? 두 가지. 1이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 세 가지죠? 근데 이게 처음에 나온 건지 두 번째 나오는 건지에 따라 다르잖아. 나 처음에 1 나오고 두 번째 0 나왔다? 첫 번째 0 나오고 두 번째 1 나왔어. 다르지? 붙었을 때. 그래서 얘 6가지, 얘 6가지가 있으니 이런 경우도 합이 1, 이런 경우도 합이 1이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12가지가 되겠다. 따라서 36분의 12 해서 3분의 1이 된다. 됐습니까? 1069번. 1069번 비 오는 문제 또 많이 나와요. 자, 어느 지역에서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5분의 2. 이거까지가 5분의 2야. 다시.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오지 않는 게 5분의 2야. 이게 5분의 2. 이거 자체가 이미 5분의 2야. 곱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근데 비가 반대로 얘들아. 온대 5인 경우는 몇이야? 비가 온 거는 맞아. 전날에. 비가 온 건 맞고 그 다음날 비가 오지 않는 게 5분의 2야. 그러면은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오는 경우는 뭐야? 이게 5분의 3인 거야. 이거의 반대는 XO가 아니에요. 그걸 먼저 알아두세요. 이것도 탑노트에 좀 적어두면 좋겠죠? 자, 다음. 비가 오지 않은 건 맞아. 전날에 비가 오지 않았어. 근데 그 다음날 비가 오는 확률은 4분의 1이래.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그 다음날도 비가 오지 않는 건 그럼 4분의 3이 되겠죠. 맞니? 자, 그럼 이걸 먼저 써놓는 게 중요해. 이게 가장 중요해, 사실 얘들아. 됐어요? 금토일을 적어주세요. 자, 금요일날 비가 오지 않았어. 그런데 이틀 후인 일요일에도 비가 오지 않았대. 그럼 한수 봐. 토요일날 어떤 경우 있어? 그치, 토요일도 비가 오지 않았을 경우도 있지만 또는 금요일, 일요일날 비가 안 왔어도 토요일날 비가 왔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조건을 먼저 써놓고 자, 이제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 날도 비가 오지 않아. 이 확률이 몇이에요? 이 확률이 바로 4분의 3이죠. 됐죠? 자, 그러면 지어가 이 경우는 그렇지. 비가 오지 않은 날 그 다음 날 또 비가 오지 않는 건 4분의 3이죠. 이게 동시에 한 가지 경우인 거죠. 16분의 9가 되겠다. 안 오고 오고 안 왔어. 이게 하나의 결과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이 경우는 뭐가 될까 지수야? x 오니까 그렇지 4분의 1. 그냥 정원아 얘는요? 그렇지 5x니까 5분의 2 곱해야 되겠죠? 20분의 2.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을 더해줘야 되겠다. 80으로 통분해주면 되겠다. 80분의 5 곱하고 5 곱해서 4 곱하고 4 곱해서 80분의 53 되겠다. 자, 두 문제 더 힘을 낼게. 두 문제. 다음 장 1073번 갑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미, 수국, 튤립이 그려진 카드 3장이 있다. 이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아. 자, 3장이 있는데 이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아 카드의 그림을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 한 장을 뽑았대요. 말하자면 2번 뽑았다는 거야. 그쵸? 자, 2번 뽑을 때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가 될까요? 처음에 3개 중에 한 장 뽑고 다시 넣었지? 넣었으면 전체 개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전체 경우는 그렇지 9가지가 되겠죠. 됐어요? 자, 근데 두 카드가 그림이 다르대. 자, 그림이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 몇 번 뽑았어, 지금? 2번 뽑았지? 정원아, 2번 뽑았어. 그러면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경우는? 그렇지, 3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가지가 되겠어? 그렇지, 2가지지. 왜? 내가 이 3가지 중에 장미를 뽑았어. 그럼 그 다음 뽑을 수 있는 이 2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맞니? 6가지가 되겠다. 이거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누면 안 되지. 야, 내가 처음에 보라색 뽑고 두 번째 빨간색 뽑는 거랑. 나 처음에 빨간색 나왔다. 두 번째 보라색 나왔다. 다른 경우죠. 그쵸? 맞니? 그래서 나눠주면 안 되고 확률은 9분의 6이 되겠다. B 플러스 이지만 쉬웠던 문제다. 자, 마지막 1077번. 자, 1017번 하고 쉴 거예요.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하나의 구슬을 꺼내고 그 다음에 꺼낸 구슬과 색이 다른 구슬 하나를 넣은 후 다시 한 개의 구슬을 꺼낸다. 단 꺼낸 구슬 넣지 않는다. 다시 전체 구슬이 7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구슬을 꺼내고 꺼낸 구슬과 색이 다른 구슬을 하나 넣은 후 다시 하나의 구슬을 꺼냈다고 하자. 와, 그랬을 때 두 번째 꺼낸 구슬이 검은 구슬일 확률이에요. 자, 그럼 써야 되겠죠. 두 번째 꺼낸 구슬이 검은 구슬일 확률. 두 번째는 무조건 검은 구슬이어야 돼. 두 번째. 자, 그러면 처음에 어떤 경우 있을까? 처음에 흰색 구슬을 뽑고 그 다음에 누굴 넣어야 돼? 처음에 흰색 구슬을 꺼내고 그 다음에 꺼낸 구슬과 색이 다른 구슬을 하나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추가로 검은색을 하나 넣었을 때 두 번째도 검은색이 나와야 되는 거야. 맞죠? 자, 두 번째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첫 번째 검은색을 뽑았어요. 자, 검은색을 뽑아서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지? 자, 꺼낸 구슬과 색이 다른 구슬을 하나를 집어 넣었을 거야. 흰색 구슬 넣겠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또 검은색을 뽑을 거야. 자, 얘는 전체 경우수 구하지 말고요. 이건 확률로 따로 구할게요. 자, 처음에 이 경우를 먼저 구해봅시다. 처음에 흰색을 뽑는 확률은 어떻게 되니? 전체 7개 중에 흰 구슬을 뽑는 거는 3가지가 될 겁니다. 맞니? 그렇지.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어쨌든 얘는 처음에 뽑은 확률, 두 번째 뽑을 확률을 구해야 돼. 자, 그럼 구슬이 몇 개가 됐을까요? 8개니 7개니? 그렇지. 7개 잘 봐. 얘들아 봐봐. 흰 구슬 3개와 검은 구슬 4개가 있었어. 잘 봐. 자, 근데 흰 구슬을 내가 하나 꺼냈어. 꺼내면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 꺼낸 구슬과 색이 다른 구슬을 하나를 검은색을 여기다가 뿅 하고 집어넣는 거야. 그럼 몇 개가 된 거니? 그렇지. 다시 전체 개수는 똑같아지겠죠. 아니면 여기 옆에다 그림 그려놔. 원래 3개에다가 검은색 4개가 있었는데 흰 구슬을 하나 뽑는 대신에 검은 구슬을 하나 집어넣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 한 개의 구슬을 꺼내고 그 꺼낸 흰 구슬과 색이 다른 구슬 하나를 집어넣는다고 했으니 개수는 똑같이 7개가 유지가 되겠죠? 그 중에 검은 구슬 몇 가지야, 우태야? 그렇지. 5가지가 되겠죠. 이게 하나의 결과죠. 아, 처음에 나 흰색 뽑았다가 두 번째 검은색 뽑았어. 이게 하나의 결과니까 49분의 15가 처음 확률이 되겠다. 두 번째. 자, 여기도 마찬가지. 우선 7개 중에서 검은 구슬 4개를 뽑았어. 그럼 얘는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전체가 7개인 건 똑같지.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자, 내가 검은 구슬을 하나 뺐어요. 그럼 몇 개가 됐겠니? 검은 구슬 3개가 됐습니다. 거기다 흰 구슬을 또 집어넣었어. 그래봤자 검은 구슬 몇 가지야? 3가지지. 잘 모르겠으면 그림 그려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구슬을 꺼낼 건데 검은색 구슬을 꺼냈어요. 그 대신에 누굴 쏙 집어넣는 거야? 그렇지. 흰색 구슬을 쏙 집어넣었더니 7개는 동일한데 검은 구슬은 3개잖아요. 그래서 49분의 12 더해주면 49분의 27이 되겠다. 이 경우 동시라는 경우 아니잖아. 흰 검 뽑거나 검 뽑는 경우. 그래서 49분의 17이 되겠다. 자, 그러면 잠깐 멈추고 지금 쉬는 거 아니고 얘들아 지금 뭘 하냐면 탑노트 꺼내세요. 꺼냈니?
타노트 꺼내서 그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오다노트 쓰는 구간이 있고 하나는 개념 쓰는 구간이 있죠. 개념 쓰는 구간에 개념 써도 돼. 이거 얘들아 어떻게 찾냐면 너희 그 앞에 페이지 보면 180부터 그 맨 위에 유형 나와 있어. 그 문제 보면은 유형 이렇게 해가지고 01 이렇게 유형 해가지고 글씨 막 나와 있고 그 밑에 대표 유형 나와 있잖아. 180쪽 봐봐. 대표 문제, 대표 유형. 그 위에 설명 나와 있어. 이 설명을 내가 여기 좀 어려울 것 같은 거, 여기서 좀 많이 틀렸던 부분은 개념을 좀 적으면 되고요. 아니면 그 176쪽 있죠. 기본 트레이닝. 이거 아니면 기본 트레이닝. 오히려 이걸 적는 게 낫겠지. 이게 좀 짧으니까. 이거랑 오늘은 오답노트 문제를요. 두 문제 쓸게요. 자리가 없으면 여기 써도 괜찮아. 이거 하고 쉴 거야. 이거 다 하고 쉴게요. 네.